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 세대가 꼰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이니까 되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유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충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그 경계가 견고해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경계가 견고해지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중력 알지, 내가 민주주의 알지, 학교에서 다 배웠지. 교과서는요 지식에는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지식을 알아야 해요 하는 지식 카탈로그 보입니다. 교과서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거나 진화론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권을 읽고 났을 때 내가 달라졌다는 자아 갱신감 있잖아요. 이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카톡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의 지적 능력과 수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남양주에서 공독서가라는 서점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먹고 쓰러져 자고 다음날 가서 학교 가고 이게 제 일이었고 제 통지표에 항상 선생님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주위가 산만하고 항상 먼 산을 바라보고 수업을 안 듣고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에도 전교 꼴찌였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항상 꼴찌였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문해력이 낮았냐면 시험 칠 때는 그래도 안 보던 교과서도 좀 보려고 하고 적어도 시험지 문제는 열심히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문제를 한 3번까지 읽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막 찍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게 공부가 싫어서 아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왜 그러냐면 문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너무 놀다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 저를 감금하셨어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죠. 할 게 없어서 6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뭘 했냐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만화도 한 6개월 그리고 나니까 못 그리겠더라고요.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거래처를 통해서 싸게 들여온 300권짜리 소년소녀 전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넘기다가 이제 사파 나오면 한 5줄 읽고 또 넘기다 사파 나오면 이걸 이제 또 6개월 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날 뽑아둔 책이 플란다스의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책은 첫 페이지에 사파가 있었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파트라슈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그날은 첫 줄을 읽은 거예요. 둘째 줄 읽고 셋째 줄 읽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한 3시간 지나 있고 책은 덮여 있고 저는 막 울고 있고 그게 제 인생의 첫 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00권짜리 소년소녀 전집을 한 권씩 빼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쳤는데 제 인생 최초의 수가 나온 거예요. 국어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국어가 수가 나와 이상한 희한하네?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올라가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죠.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여러 중요한 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플란다스의 개를 저는 항상 첫 손에 꼽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플란다스의 개가 누구에게나 좋은 책이어서 꼽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좋은 책 같은 건 없거든요. 그 상황, 그때의 나의 상태, 나하고 맞는 책이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마다 독서가의 길이 다 다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있는 거라서 초등 5학년 때 저에게 우연히 맞는 책으로 발견된 것이 플란다스의 개였다는 것이지 모든 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서에 있어서 문해력은요 책을 읽어야 할 이유에 안 들어갑니다. 문해력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 별책 부록처럼 사은품처럼 딸려오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독서가분들 중에는요 문해력의 개념을 몰랐던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거죠. 보통 독서가들이 뭘 잘 모르냐면 책이 어려워요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한글 아시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책 좋아하는 독서가분들 얘기를 내 독서에 투영하면 굉장히 위험해 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나와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빡세게 읽어라, 도전적으로 읽어라, 메모하면서 읽어라.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맞냐면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독서가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초보 독서가 이렇게 읽잖아요. 3일 안에 독서 끝나요. 그래서 사실 문해력은 독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책을 읽게 되면 얻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책을 읽는 것이 이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내 존재 자체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지점은 흔히 얘기하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저도 책을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독서의 자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붙이고 다니는 게 있는데 자아 강화 효과라고 저는 부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생각이니까 되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유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경계선도 명확하고요. 근데 이 경계선이 명확해서 굳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꼰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를 먹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 세대가 꼰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 세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혐오하는 문화 있잖아요. 무슨 충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그 경계가 견고해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경계가 견고해지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혐오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지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혐오 문화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책 읽는 데 실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독서는요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판적 독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판적 독서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편견, 이 경계선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생각이 고립되고 그 두께가 두꺼워져서 뒤에 가면 타인하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두께가 두꺼워져요. 책을 읽을 때는요 비판적으로 읽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겠어. 이 자세로 읽는 거예요. 이 자세로 화자가 작가가 하는 이야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면이라는 관점을 갖고 책을 읽는 거죠. 이렇게 되게 쉬워요. 책 읽다 보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작품 안에 진술되어 있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시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장면만 갖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읽어온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성,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 총합으로 놓고 이 사람의 사고 체계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동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읽을 때도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상식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내 상식은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그거를 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보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자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식의 독서가 돼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가가 얘기하는 그 지점을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고민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투입을 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해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비판적인 독서는 어떤 때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내 존재를 걸고 완전히 다 이해를 해봤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였군요.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지점은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근거가 있는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이 비판적 독서입니다.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네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걸 비판적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독서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아 강화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책 한 권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플란더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때 시골 남자아이들 어떠냐 하면 그 동네 동물들을 괴롭혀요. 막 풍뎅이 잡아서 막 다리도 떼보고 막 이러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동물들을 많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플란다스의 개를 읽고 나서 어떤 애가 돼버렸냐면 길고양이만 봐도 울컥한 거예요. 동물한테 손도 못 댄 애가 돼버렸습니다. 그 책 한 권으로. 이게 문학이 주는 자아 강화 효과의 방식이에요. 내 정서,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일거에 바꿔버립니다. 지식 도서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력 질서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한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뉴스를 보거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한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중력 알지. 내가 민주주의 알지. 학교에서 다 배웠지. 교과서는요. 지식
지식에는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지식을 알아야 해요 하는 지식 카탈로그 보입니다. 교과서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거나 진화론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책을 읽으면서 내 관점에서 내 상식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자아 강화 효과 발생하면은 사실 독서가들이 왜 그렇게 지하철 타고 가거나 공항에서 집에서 텔레비전도 치워버리고 책을 읽냐 하면 이 한 권을 읽고 났을 때 내가 달라졌다는 자아 갱신감 있잖아요. 이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미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미쳐서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책을 읽어온 바에 의하면 독서라는 행위는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은 삶을 깊고 진하게 사는 독서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방법에는 외형적인 방법의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독서는 정독이죠. 책을 읽고 푹 빠져서 쭉 언어 사고를 따라가서 탁 덮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독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거보다 심화된 형태의 독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슬로우 리딩은요. 흔히 이제 글을 천천히 읽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로우 리딩은 어떤 거냐면 책을 읽다가 멈추는 순간이 많은 독서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모비딕 같은 걸 읽을 때 첫 문장이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다오. 이 뭐지? 왜냐면 모든 책은 두 갈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첫 문장을 자기소개로 했잖아요. 나를 뭐 이스마일로 불러다오. 그러면 책을 좀 많이 읽은 분들 멈추게 돼요. 이스마일이 뭐야? 찾아보면 이슬람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민족은 유대 민족에서 분파되어 나온 민족입니다. 이스마일이 누구냐 하면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 이스마일은 추방자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다오는 나를 추방자라고 불러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 지금 세계관이 걸린 거대한 얘기를 할 거야. 종교 얘기니까요. 종교라는 게 유신론 쪽 세계관이잖아요. 나 세계관이 걸린 거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나는 추방자야.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슬로우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고레벨 슬로우 리딩이고 조금 초보적 단계 슬로우 리딩은 어떤 거냐면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지나간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 얘기했던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듯이 작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멈춰서 찾아보는 거야. 모르는 어휘나 관념이 나왔을 때 멈춰서 찾아보는 거. 이것도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한마디로 말해서 꼼꼼히 이해하는 독서법이에요. 꼼꼼히 생각하는 독서법. 반복 독서는 말 그대로 반복해서 읽는 건데 이게 지식 도서의 반복 독서와 문학 작품 반복 독서 좀 다릅니다. 문학 작품 반복 독서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되게 여러 겹입니다. 겉이야기 있고요. 속이야기 있고요. 작가의 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인물 간의 맥락이 있고 그 시대와 도킹되어 있는 또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초보 독서가 책을 읽게 되면 뭐만 파악하게 되냐면 이 1차요. 글로 적혀 있는 이야기의 레이어만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장르 소설, 청소년 소설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인 문학 작품이나 고전 명작, 뭐 한강 작가님 작품 이런 거 읽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문학 작품들은 이 깊이가 직관적으로 붙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생각해 보시면 토끼가 뭘 상징하고 거북이가 뭘 상징하는지 몰라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축돼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레벨의 문학 작품은요. 이 레이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레이어를 못 읽잖아요. 그러면 위에 1차 레이어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한강 작가 작품 읽고 재미없어. 고전 명작 읽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레이어를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복 독서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재밌게 잘 읽었어요. 두 번째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읽다가 처음 읽을 때 안 보이던 게 막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부 레이어가 언뜻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잖아요. 또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문학 작품의 하부 레이어를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법이라는 게 장착이 돼요. 독법이 뭐냐면 책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장착이 되면 이제 못 읽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지식 도서의 반복 독서는 사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 책을 5권 읽잖아요. 반복 독서예요.
같은 한국사라는 지식을 반복해서 내가 읽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사를 5권 읽잖아요. 그럼 조선사를 5번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그럼 그렇게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반복 독서는 지식 도서와 문학 독서를 좀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형태의 독서가 필사와 초록이에요. 필사는 뭐냐면 책을 베껴 적는 거죠. 이 왜 가장 강한 독서법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독을 한번 읽으면요 놓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라는 건요 사물화된 생각이에요. 언어 사고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물화된 생각이고 이걸 펼쳐서 읽는다는 건 책에 담겨 있는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해보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냥 읽게 되면 책이 얘기하는 전체 큰 맥락을 따라가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필사는 반복 독서와 슬로우 리딩이 강제로 그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독서법입니다. 자 봐보세요. 필사를 할 때 그 누구도 읽지 않은 책을 필사하진 않습니다. 다 읽어보고 정말 좋은데 이런 책을 필사하게 되죠. 사실 저도 필사를 지금도 종종 합니다만 필사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이 책 정말 대박이다. 이런 책을 만나게 되면 그 강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게 반복 독서죠. 근데 한 번 더 읽었는데도 정말 이 책의 모든 거를 내가 다 갖고 싶어지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필사를 하게 되면 이미 반복 독서가 된 책이에요. 그 책은. 그럼 그 책을 첫 줄을 펼쳐서 첫 문장을 베껴 적죠. 두 번째 문장을 적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 사이에 간격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거요. 출근길이었다. 아내의 말이 생각난다. 출근길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문체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이거든요. 근데 이 간격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고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의 진행 방식이요. 이 글을 필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뭐가 보이냐면 그냥 읽으면 작가가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필사를 해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책이라는 게 언어로 쌓아놓은 집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문장, 그 단어, 그 표현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앞문장, 뒷문장 전체 맥락이 타이트하게 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 우리 이 건축물에서 벽돌 한 장 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건축 요소들이 다 자기 기능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책도 언어로 지어진 유기적인 구조물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필사를 한번 하고 나면 책을 읽을 때 작가가 이때 이 문장을 왜 썼을까? 그리고 이 밑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 이걸 읽는 방식이 상징, 플롯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문장을 읽어도요. 초보 독서가가 한 문장을 읽는 것과 이런 필사의 경험을 갖고 책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한 문장을 읽게 되면 이 문장의 무게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책을 읽을 때만 발휘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할 때 이런 예민하고도 깊은 관점, 힘 이런 것들이 사고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카톡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의 지적 능력과 수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갈수록. 희한하게도. 왜 그러냐면 책을 좀 읽으면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아,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하다는 게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의 힘이요. 철학이 이제 그게 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단 두 줄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의 힘이요. 자기 존재를 의심한 거잖아요. 이 실존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 어디에 잡았냐면 내 존재가 실체인가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지구,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게 생각의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뚜지로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닿지 못한 생각을 하는 존재를 책을 읽으면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내 사고의 힘이 아직도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난 어디까지 와 있지를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생각의 구조를 자꾸 파악하다 보면 읽는 과정에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고의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와 있구나. 이런 거요. 그런 측면에서 반복 독서, 슬로우 리딩, 필사, 초록은 또 좀 다른데 초록은 좀 어떤 식이냐면 문학 작품을 초고강도로 읽는 게 필사예요. 지식 도서를 초고강도로 읽는 게 초록입니다. 초록이 딴 게 아니고 교과서 요약 정리하는 거 있죠. 그게 초록이에요. 지식 도서를 읽을 때 문학은 생각의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 도서는 문학과 전혀 다른 형태의 엄밀함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학자적 엄밀함이에요. 논리적 엄밀함이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초록하다 보면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구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초록을 한번 했어요. 지구과학이라는 지식 체계를 전체를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물학을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쭉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의 구조가 내 머릿속에 지어질 거 아닙니까? 이 지어지는 정도가 이걸 해보기 전과 해본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천재인가? 어떻게 저걸 한 번 읽고 저렇게
저렇게까지 소화해서 얘기를 하지? 그걸 저렇게 책 한 권 읽고 막 1시간 반씩 떠들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와 초록, 반복 독서 이런 것들은 생각의 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생각의 전체 구조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 장악하고 싶은 지식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정말 단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책을 만났을 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책을 필사하거나 그렇지 않은 책을 초록하거나 반복 독서하잖아요. 그럼 바로 지칩니다.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거, 읽다가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사실은 독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 봐야지,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의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생각은 나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의 경계선도요, 내 시대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려 시대 때 내가 태어났다면 계급제도가 당연할 거예요. 우리 집에 마님이 계신 게 당연할 것이고, 내가 마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근데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시대의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의 생각의 깊이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인류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해놓은 생각들을, 모든 생각들을 거칠 수는 없지만 그 바다를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 지식을 외우거나 용어를 기억하거나 줄거리를 기억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사고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왜 나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삶의 질이라는 것은요, 경험을 해보시면 야, 이래서 책을 손에 못 넣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와 똑같은 그 마음으로요, 세상을 읽게 되고요, 세상을 이해하고 읽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혹은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정도의 진지함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요, 이해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이자 나 자신의 생각하는 힘, 감각하는 힘, 살아가는 힘을 주는 생각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거창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책 한 권을 만나셔서 푹 빠져서 읽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 항해를 시작하시면, 아, 그때 그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즐거운 항해를 해 나가시면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